안녕하세요. 마음레시피 김희덕 미술치유사입니다. 18세기 시인이자 수필가인 세뮤얼 존스는 걱정을 일컬어 상상의 질병이라고 했어요. 걱정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은 어떤 이야기도 불행한 반전을 만들어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심리서비스 입법화에 대한 성명서를 읽고 곧장 감정의 소용돌이와 부정적 생각들의 향연을 경험했거든요. 이참에 그냥 다 때려치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직진하더라고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의 움직임, 대한 탐색을 해보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는 가진 않을 텐데 정말 저 속도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걱정 인형 만들기는 매우 흔해서 걱정 구슬? 이런 걸로 해볼까 하다가 이럴 땐 마음속에 대화 상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걱정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생각이 이렇게 압도할 때는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재료장에서 펠트 솜과 펠트 바늘, 스폰지, 나무 재료, 실 등을 꺼냈습니다. 만들기 과정은 자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과 동거동락하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이고 그것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것은 비관적 사고입니다. 저의 상황으로 보면 30%의 분노, 30%의 불안, 30%의 슬픔, 10%의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감정이 내면과 외부의 자극으로 똘똘 뭉쳐지면 걱정 덩어리를 가슴에 꽉 품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감정이 내면과 외부의 자극으로 똘똘 뭉쳐지면 걱정 덩어리를 가슴에 꽉 품고 있는 느낌입니다. 걱정은 지나친 비관주의, 소심함, 꾸물거리는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박사 에드워드 할로웰은 이 해로운 걱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자신을 잠식시키고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며 당신이 이뤄낸 성과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이 해로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프로 걱정러라는 타이틀을 붙여줘 봤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나에게도 해가 되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해가 되어버립니다. 걱정 또한 전염되거든요. 한 사람의 불필요한 걱정이 다른 사람에게 막연한 불안을 심어주게 돼요. 프로 걱정러들은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도 느껴집니다. 걱정은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사실 걱정이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문제의 예방책을 세우기 위한 적응에 꼭 필요한 마음의 역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부족들,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삶의 기능이었던 거죠. 걱정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선조들의 걱정으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압도되어 있을 때 오히려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이라 불쾌하기도 합니다. 저는 걱정을 타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닌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할로웰과 심리학자 크리스천 제러십 제안하는 방법을 이렇게 변형해 봤어요. 나만의 걱정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 완성시키기. 걱정을 나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수용하고 비관적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애써 긍정적으로 바꾸고 회피하기보다 최대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여 비관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거죠. 걱정에 대해 자료를 찾다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취미 걱정이란 책인데요. 걱정 많은 한 청년이 걱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예를 들어 어색한 사람이 정면에서 걸어온다면 은신술, 위장술, 최면술로 대처한다는 식이에요.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 걱정에 이름 붙이기. 나에게 이로운 걱정인지 해로운 걱정인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해로운 걱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떨쳐내요. 반면 이로운 걱정은 변하고 행동하라는 외침이니 그 즉시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마음버스 기법에 적용해 볼게요. 마음버스 기법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걱정을 제멋대로 행동하는 승객이라고 상상하고 그들에게 통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지시키거나 그들이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쓴다고 상상해 봅니다. 기사님 그거 알아요? 이제 심리학과 전공자가 아니면 어떤 상담 서비스도 할 수 없대요. 어떡해요. 30개의 정거장을 돌아야 하는 버스 기사야. 지금까지 17정거장을 지나 18번째 정거장을 향하고 있어. 일단 당장 벌어질 일도 아닐 뿐더러 그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볼 생각이야. 그래도 안 된다면 난 계획이 있어. 지금은 넌 방해만 된다. 내려줄래? 이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거리를 벌리고 그 생각들이 단순히 정신적인 것에 불과할 뿐 현실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걱정 인형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걱정은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아마 걱정은 내 자신에게 하는 신호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외부의 일은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더 살피라는 돌봄의 SOS입니다. 여러분의 돌봄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화내고 그런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또 상황, 주변 사람, 세상을 탓하며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머릿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힌다면 세상은 내가 인식한 것보다 훨씬 살만한 곳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영화 소울에서 영향을 받아 인생 그래프, 파우치 속 보물상자의 조약돌 그림, 걱정 인형까지 작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속의 작은 위로,
마음 레시피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해주세요. 그럼 안녕.